안녕하세요. 아자쌤입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본방송 한 번씩 나가고 재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데요. 자, 1월 17일 1월 중순에 이 방송이 또 나갑니다. 녹음하는 날은 1월 5일이고요. 이 첫 녹음인 셈인데요. 우리 재석 PD와 함께 다시 1년 만에 만나는 걸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어때요? 재석쌤 이제 1월 또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을 이제 다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또 그렇죠. 그때 가면은 잘 안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또 새 달이다 보니까 1월이니까 1월 때는 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윤섭 이장님인데요. 안남에서 농업을 하시고 있고요. 그 강경미 선생님은 저하고도 오랜 인연이 있는데 전통문화, 다도, 예절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두 분은 오늘 제가 초대를 했고요.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 소개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 이장님 어떻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안남에서 왔고요. 현재 마을 이장도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 이장은 이제 두 번째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뭐 마을 이장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면 단위에서 하는 일 중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도 하는 일이 이제 성인문예교육 안남 어머니학교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는 거 특히나 어른들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지금 재밌게 사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농촌살이를 아주 좀 구성지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제가 뺑뺑 걷는데 안남 어머니 학교는 지금 20년이 넘었죠? 18년째. 18년째. 예.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입학은 있고 졸업이 없는 학교. 아주 인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경미 선생님은 전통문화를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예절 교육이나 이런 데 아주 깊은 조예가 있으시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소개를 직접 해주실까요 좀?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차 문화와 또 차 이야기 그리고 또 생활 예절과 또 예절 관련된 모든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또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련돼서 혹시 저와 같이 즐겨주실 분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옥천에서도 우리 생활 예절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들, 고민이 되는 분들, 우리 강경미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도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인데요. 이렇게 주제가 주어져도 이거와 관련된 우리 생활 얘기를 중심으로 풀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방법, 그것이 현재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쥐불놀이는 우리 김재석 PD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본 경험은 없을 거예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도 조금 기억은 있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집에 그 철사로 이제 이어 붙은 그 깡통이 있었어요. 그 쥐불놀이 할 때 쓰는. 근데 그걸 뭐 명절이 될 때마다 이렇게 갖고 쥐불놀이를 했던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언제 한번 추석 때 그 농사 다 짓고 또 남은 나무들, 이렇게 좀 마른 나무들 이제 태우고 하잖아요.
그때 한번 쥐불놀이를 좀 저녁 때쯤에 어스름할 때쯤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험이 있네요. 그래도 아우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집 태우기하고 쥐불놀이인데 이 사실은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이게 달집 태우기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쥐불놀이는 밭이나 논둑에 겨울에 불을 지펴서 이제 뭐 병충해도 예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애군도 날려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는데 우선 달집 태우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의 하나라고 하지만 굉장히 주축을 이루고 있죠. 이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이 달집을 태우고 했어요. 근데 이 재료가 보니까 달집 태우기 할 때 이 재료가 보니까 지역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그 안남에서는 어떤 이런 달집 태우기를 함께 하는 행사를 뭐 많이 해보셨죠? 아, 예. 오히려 제가 뭐 농촌 출신이라도 어렸을 때 기억들은 별로 없고 네. 최근에 안남에서 이제 뭐 공동체 활동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행사를 할 때 그 마무리는 뭐 달집 태우기를 하면서 뭐 함께한 주민들의 소원을 빌거나 지역사회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뭐 이런 이제 행사로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을 자체에서 그런 경험들은 사실 없고 좀 면단이 뭐 일정 규모가 되는 단위의 행사 마무리 행사로 경험한 뭐 그런 거밖에 없죠 현재. 네, 그렇죠. 우리 강경미 선생님은 이 달집 태우기가 이 읍 중심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하는 걸 최근에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 청성에서 네.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정지됐죠. 지금은 정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리 거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세시풍속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정한 여건의 생활권에서 계절과 연관돼서 매년 반복되어 행해지는 민속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1432년 세종 14년 신찬 팔도 지리지 증보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거듭해서 이제 그 증보가 돼서 1849년 홍성모 동국세 시기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놀이와 달집 태우기뿐 아니라 지신밟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연을 날린다든지 그런 이제 풍속이 그 보름에 정월 보름에 저희가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달집을 만들 때 보면 지금 우리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성의 장수리에서 또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 제가 사는 산계리 영농조합에서 같이 마을에서 할 때도 같은 모양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솔가지를 많이 걸었어요. 지금 생솔가지에 볏짚이 물론 사용되고 가운데에다가 대나무를 넣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다이나믹해요. 네. 빵빵 터지는 소리가 와 정말 통쾌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도 대나무를 넣었었고 장수리에도 그 대나무를 넣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소재가 보면 솔까지 지금 많이 나오니까요. 볏짚은 물론 추수 후에 물론 있는 거고 대나무는 어느 마을이고 이 대나무 있는 그 또 지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볏짚과 수수대를 쓸 때요. 볏짚과 수수대를 쓸 때는 이것이 풍요로운 생산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는 거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추수하고 남은 볏짚과 수수대를 거기다 섞어서 같이 하는 것들은 농민들의 간절한 거죠. 지금은 뭐 농민의 인구가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데 그전에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돼요. 95% 이상이 농민이었으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농민 인구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좀 다른 현상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덜집 태우는데 잡기와 액을 쫓기 위함이라고 여러 문헌에도 나와요. 잡기. 그러면 잡기가 얼마나 많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기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두려운 것들 다 잡기예요. 그런 잡기들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달집을 태우면서 마음을 간절히 모아서 기도하면 그런 데서 해방이 된다.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네. 믿으면 편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한 마디씩 나눠보면 좋겠어요. 잡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또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시죠? 네. 실제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안나 농촌에 들어왔을 때 좀 네. 낯설었던 풍경들이 뭐였냐면 어느 날 보니까 저녁 시간에 뭔가 좀 소리들이 들려서 이렇게 밖에 나가 보면 그러니까 애군을 좀 쫓기 위해서 아니 집안에 어떤 그 뭔가 있고 흉한 일이 좀 있거나 그러면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예를 지내는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서 사라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또한 그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다 해체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기억에 나는 것들은 보면 그 이제 제 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월 대보름 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계속 그 단속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아침에 네. 뭐 누가 부르면 대답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더입하는 얘기. 네. 자녀가 1년을 좀 무난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그런 이제 놀이라고 다 생각하긴 하지만 그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대답을 하면서 그랬던 거 있는데 일상이 그런 그 세시풍속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뭐 별도로 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갖춰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것들이 참 이렇게 재미난 추억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데 지금은 농촌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게 다 단절되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죠. 문화 매체는 텔레비전밖에 사실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시풍속과 놀아야 되는데 세시풍속으로 즐겨야 되는데 TV 앞에서 그런 것들 뭐 먹방을 본다든지 뭐 이러면서 보내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정월에 이 달집태 우리나라에 사실은 놀이가 가장 많은 게 정월이 있잖아요. 농한기기도 하고 정월에 놀이가 가장 많은데 또 정월이 설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절도 우리가 이렇게 노는 것도 절제 있게 놀았다고 봐야 되죠. 세시풍속이 분명히 존재했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모습들을 갖추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논다 하면은 뭐 방종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공부 안 하고 왜 놀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는 거를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잘 놀았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또 절제 있게 놀았고 거기에 맞는 전통의 예절도 다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전문가인 우리 강 선생님께서 그 정월과 설과 관련된 이런 예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주시면. 아까 세시풍속이 네. 이제 생활권에서 계절간 연관돼서 매년 반복돼서 행해지는 민속이라고 아까 제가 첨언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홀수달과 그 달이 겹치는 날이 명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라든지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9월 9일 그래서 금양과 음이 합쳐지는 중량절,
그리고 달이 꽉 차는 보름 명절로 우리가 첫 번째 맞는 보름으로 1월 15일 대보름. 그래서 우리가 대보름에 지금 세시풍속과 놀이를 지금 저희가 그 알아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6월 15일은 유두고요. 7월 15일은 백종이고 8월 15일은 한가위로 저희가 그 보름에 그 명절이 1년에 4번 그래서 그 거의 달에 한 번씩 명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벽사의 의미라는 상황에서는 그 보름에는 우리가 귀발기술을 먹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명주라고도 하는데 예. 그것을 차게 먹는 이유는 그 벽사의 의미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잡기를 물리는 그런 풍습의 세세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짚어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불놀이라든지 달짓놀이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액마기를 하고 또 복을 기원하는 것은 이제 복을 기원하면서 이제 풍년이 들 것을 기원하는 일종의 간접 점세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세시풍속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도 해주셨고. 네, 말씀해 주신 걸 한번 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스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약간 마을에 어떤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약간 무당 같은 일도 이제 하곤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고향을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네.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저희 마을은 아니고 같은 면의 다른 마을인데 그 해남리라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에 집 없이 살던 한 할머니께서 거기 주민분들이 약간 새들어 사시게끔 이렇게 방을 좀 내주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똑똑거리는 소리가 자꾸 난다 그 방에. 네. 아우 무서워라.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좀 직접 가시지 못하고 대신 그 오곡살을 이렇게 네. 그 방에다 뿌려라. 예. 그러면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벽사의 의미. 예, 그게 네. 다들 무서워가지고 다들 안 들어가시는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이고 뭐 비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사는 분들께서는 직접 느끼시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 치부하기도 또 어렵죠. 예, 맞아요. 오곡살을 뿌리고 또는 뭐 그 좁쌀을 뭐 한 대박 이렇게 두면 된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오곡밥 예, 예. 하면은 그냥 정월대보름 이렇게 떠오르긴 오곡밥이 했었는데. 오곡밥을 해죠. 네. 정월대보에. 근데 네.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잡기를 얘기할 때 이게 귀신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왔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좁쌀을 막 한 대박을 넣어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그거 하나하나 세다가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듣고요. 제가 어릴 때. 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니까 그 명절 전에 우리가 그 작은 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오광기 도깨비 얘기가 있어요. 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네. 그래서 도깨비가 자기 발에 맞는 신을 대도리에 있는 신을 신고 가면 한 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개미라고 하죠. 얼개미를 대돌 위에다 걸어놓으면 그 구멍을 계속 이제 새다가 날이 밝아서 그 액을 면했다 하는 액땜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이제 설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선조들이 사실은 왜 밤에 손톱 발톱 깎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다 있단 말이에요. 밤에 깎다가 이 살집을 자꾸 찝으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란 거거든요. 근데 밤에 손톱을 깎으면 손톱 귀신이 따라온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고 대낮처럼 환한데 뭐 다칠 일이 뭐가 있어요? 손톱깎다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저는 10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에. 혹시 송 선생님은 전기가 언제?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주 좀 더 일찍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 뭐, 그래. 네, 4-5살 뭐 그 시절에. 강 선생님은 저는 이제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 아주 후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전기 없던 시절을 제가 10년을 살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이제 저기 충남 연기, 지금은 세종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제가 고향인데요. 이 10년 동안 산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보름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저는 맛을 봤어요. 뭐냐면요. 이 보름이 아니면 밤에 어두워서 전기가 없으니까 가로등도 없고 못 나가요. 네. 나가게 어른들이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안 나가요. 근데 보름은 동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와서 놀아요. 예. 그리고 마실을 가요. 마실. 친구 집에 뭐 서너시 모여서 놀고 동네 아이들이 몰려서 놀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또 마실 나가면 쫄래쫄래 따라가요. 네. 왜 집에 무슨 텔레비가 있어 뭐가 있어요. 놀게 나가야 놀거든요. 이 보름이라는 건 엄청났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제가 세시풍속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된 게 10년 동안 내가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년 전 삶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거의 비슷한 게 뭐 몇백 년 전 모습도 우리 동네에 있지 않았냐. 뭐 그냥 보름이 갖는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보름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그냥 보름도 아니고 대보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이 의미는 이 농한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 축제인데 말하자면 지금 그때는 잔치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축제란 말도 쓰잖아요. 이런 그런 시절 우리 강 선생님은 15년쯤 이렇게 이런 네네네. 전기 없이 살아봐요. 그럼 저보다 굉장히 더 많은 경험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떠셔요? 그 전기 안 들어왔을 때 동네 풍경 한번 스케치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제가 이제 그 서울 그쪽에서 출생을 해서 네. 제가 경기도 이런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그런 개념은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농경 문화가 좀 덜 네, 한 데서 네. 이렇게 네. 사셨구나. 네. 제가 몰랐네요. 네. 불법이라 뒷조사를 할 수도 없고 스토킹 큰일 납니다. 이제 네. 범죄. 자, 또 음악을 또 하나 듣고 또 다음 순서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오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귀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범 내려온다
가만히 없었을 때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리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엄동설한 백색격으로 잔디뿌리 왕물에 지고 주홍잎 벽 벌리고 자라 배가 우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없었을 때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서란 백설경을 장기 우리 왕물에 그치고 조림병 벌리고 자라해라 뚝성이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장이 툭거진 한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없었을 때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 인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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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국악이 갖는 또 예, 의미가 아주 새롭습니다. 예. 이날치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우리 풍류 얘기를 잠깐 했는데 풍류,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이게 사실은 놀이를 얘기하고요.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 의 근간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풍류대장이라는 얼마 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많았는데 이 풍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놀이판이에요. 놀이판이요. 지금 말로는 오락이고요. 뭐 힐링이고 이렇습니다만은 놀이판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사실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게 풍류고요. 예, 또 전통문화 하시는 선생님이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빠져드는 것도 풍류고
저같이 놀이 실천가로서 사는 것도 이것도 뭐 풍류고요. 그러니까 이런 풍류의 모습이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달집 태우기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으로서의 풍류는 우리 송 선생님 어떠실까요? 보통은 이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요라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네. 저는 이제 뭐 최근 농민이기 때문에 30여 년간 농사를 짓고 뭐 농촌에 사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맛은 못 보고 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즐기지도 못했고 일에 묻혀서 또 다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에 쫓겨서 이렇게 하지 일 속에서 또 그 진짜 애환을 달래주고 또 뭔가 풍년을 스스로가 자축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서 노동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겪어보지 못한 진짜 교과서 속에서만 나오는 농촌 현장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게 좀 체계가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낙은 다 잃고 사는 세상이 돼버린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겨울에도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쉬질 못해요, 농민들이. 겨울에 분명히 농한기였는데 이 하우스가 나오면서부터 쉴 틈이 없어요.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풍류라고 하면 농민이 우리 전통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일을 하면서도 노래와 춤이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물을 치고 이 노래와 춤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타령이라고 하죠. 저놈 뭔 타령을 한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 밭일을 하면 밭일을 하는 노래가 있고 논일을 하면 논일을 하는 노래가 있고요. 나무를 하러 가면 나무하러 가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다 타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이 문화유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도 일을 하면서 여가 오락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 속에서는 노래와 춤이 대표적인데요. 그걸 통해서 다시 풀어제키고 다시 또 일을 하는 그것이 생산력의 근간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일만 하다 보면 사람은 삶의 의미도 없고 일에 치여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연구하고 물론 제가 아는 안남에서는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이고요. 또 뭐 농민의 활동도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일과 놀이의 경계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고 모여서 놀고 하는 것들이 잘 그래도 이루어지는 데가 또 안남이 선도적이니까 또 앞으로 지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강 선생님은 이제 풍류가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빠져 있는 분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 선생님의 풍류를 한번 또 스케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의 정신은요, 그 사람 인자와 두 이자를 겹쳐 쓰는 인자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제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논다,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동체 그런 이제 의식과 같은 거라 우리가 되려면 남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외국에서는 1인격 마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산다는 이제 그런 정신,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절은 우리가 배려와 공경이 있습니다.
아, 배려. 예. 그런데 그 배려와 공경을 하려면 그 나보다는 상대를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절을 하면서 깊게 이제 그 중심적으로 제가 깨달은 바는 예절을 하면서 느낀 바는 나보다도 공경과 배려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깨우쳤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제가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나만의 이기로 살았다면 우리라는 인해 정신으로 같은 이제 공동체 의식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심의 이제 기본을 두고 그렇게 이제 예절을 깨우쳤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예절을 우리가 감히 말하면 같이 논다, 같이 생활한다, 또 같이 대화한다. 모든 것을 우리라는 정신의 인해 정신으로 볼 때는 그 놀이라는 풍류라는 그런 이제 그 맥락의 같은 맥락으로 네. 제가 감히 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풍류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차를 마시면서도 같이 하고 예절을 하면서도 생활 예절로 같이 하고 또 제가 문화를 하면서도 그 차 문화 속에는 차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그 뭐 규방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하다못해 차자리를 꾸민다든지 다화라든지 그게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다반사가 차자리 다반사가 풍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나이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 감히 제가 자긍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아주 뭐 저한테도 깨우침을 주십니다. 네. 우리라는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개인과 우리의 경계선에서 그 조화로움을 잘 찾아가면서 사는 건데 특히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는 농업이 중심이었고 그 농업 속에서 집단 노동, 집단 생활 이런 것들이 가정과 집단과의 경계를 잘 조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 사실은 우리 남편 하면 네. 뭐 우리 모두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네. 하면은 아니 내 남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즘은. 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신이 약간 조금 조금 그래서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 우리나라는 인해 정신이 그것을 예, 이제 예, 예. 사람인자 두 이자가 결합돼서 만든 우리라는 인해 정신이 우리의 한국의 정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라는 이제 개념을 같이 이제 살펴서 제가 늘상 이제 예절 교육할 때 그 얘기를 이제 대상자들한테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데요. 네. 같이 더불어 사는 이제 새해가 됐으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살펴서 더불어 사는 우리의 정신을 같이 되살렸으면 좋겠다 하고 감히 희망해 봅니다. 아,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이제 거듭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그 같이 사는 사회에서 배려와 공경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평등 정신의 근간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풍류를 즐기고 계시고 또 타인과 나눔을 이 정신 문화를 나눔하면서 사시는 우리 강 선생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자, 달집 태우기를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달집에 연을 걸기도 하고 소원지를 적기도 하고요. 또는 새 옷에 동정을 걸어서 그 동정이 타면서 나의 모든 액이 소멸된다고 믿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면 이때 풍물을 치면서 노래와 춤, 환성 막 탄성이죠. 막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쉬운 말로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다는 느낌도 갖고요. 이런 것들이 보고 불꽃이 마지막에 불이 타서 넘어지는 방향을 보고 뭐 이렇게 풍년 흉년에 점을 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건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동쪽으로 넘어져야 된다, 서쪽으로 넘어져야 된다, 이게 남쪽으로 넘어져, 이게 믿는 방향대로 그쪽으로 넘어지게 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걸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네.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 미덕이 있었으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줄다리기 얘기하면서 우리 이 인근 지역에서 남자 대 여자 줄다리기를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여자가 꼭 이겨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남자 대 여자 줄다리기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된다고 믿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밀고 당기고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 여자가 이겨요. 이걸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풍년하고 결부돼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재밌는 거를 믿고 그 지역이 그 동네가 그렇게 해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미풍양속이에요. 네. 그걸 갖고 뭐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그 정말 불필요한 논쟁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달집 태우기를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쥐불놀이를 해볼게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쥐불놀이는 정월대보림 전날에 주로 행해지는 놀이인데요. 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붙이고 노는 놀이예요. 그러면 불을 붙이고 놀다 보면 내가 들고 있는 긴 막대가 이렇게 불이 붙어요, 끝에. 그걸 돌려도 저 멀리서 보면 굉장한 그 그림이 나와요. 너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즐기거든요. 자, 쥐불놀이에 대한 뭐 감회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렸을 때 쥐불놀이는 사실은 이제 물자를 확보하는 게 큰 관건이었어요. 네. 실제 농촌 사회에서 깡통을 그 뭔가 이렇게 쥐불놀이 할 때 효과를 낼 만한 그러니까 크기의 깡통을 구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 일이었고 그러니까 불쏘시개 정도는 나뭇가지를 사용하면 되지만 그때 저희 이제 그 동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불을 이렇게 더 활활 타기 위해서 고무 조각을 이제 줍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고무가 너무 흔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거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 사전 준비를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불의 화력을 제대로 유지할 만한 그런 깡통을 구하는 거 그것도 어렵고 불을 이렇게 제대로 좀 발산할 수 있는 그 고무 조각을 구하는 게 뭐 큰 사전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공모를 해서 겨울가를 가면 그 고무 조각을 주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고무 조각을 이렇게 주스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전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놀이를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농촌에 살면서 농촌 체험 하고 더더욱이나 이제 당일 행사가 아니라 1박 2일을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한테 꼭 경험하게 했던 게 쥐불놀이 특히나 겨울철에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좀 바깥에서 그 농촌의 풍경들을 보게 하고 찬 공기이지만은 뭔가 이렇게 농촌의 맑은 경험들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무리는 쥐불놀이를 하게 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그 진짜 멋진 풍경,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면서 불이 더 환하게 타오르고 그 반경 내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진풍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게 해보는 뭐 그런 경험.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그 최대한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을 때 던지잖아요. 멀리 던지죠. 예. 그러면 진짜 축제장에서나 보는 그 뭐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불꽃놀이가 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뭐 환호성이 나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장수리에서 깡통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깡통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져가서 돌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늘로 마지막에 던졌는데 사진도 찍어놨어요. 참 멋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강 선생님 어떻게? 제가 그 지불놀이 저는 예. 이제 그 농경 지역에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죠. 네네 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억은 생소한데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좀 제가 알아보니 지불놀이는 정월 첫 번째 쥐날 상자일에 실행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이 이제 열나흘이나 이제 대보름 정도 되는데 그 동국세 시기에는 충청도 농민들이 정월 첫 쥐날에 때를 지어 횃불을 사르는데 훈서하라 했다 그렇게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불깡통이라고 하죠. 이제 네, 지불놀이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불깡통 놀이는 한국 전쟁 이후 군자 물자 깡통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됐던 거고요. 그 정월 대보름에 이제 지불놀이는 그 정확한 이제 사유로는 그 병충해 예방과 그래서 그 들판에 이제 잡초와 잔디의 해충이라든지 네, 아니면 쥐가 서식하는 굴이라든지 네. 그런 것을 이제 해충을 이제 들쥐 뭐 메뚜기 이런 것을 이제 태워서 새해 오는 이제 농사의 풍년을 이제 기원하는 예방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불놀이를 우리가 이제 편전이라고도 하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편싸움을 했대요. 네. 그래서 불을 또 많이 태우는 쪽, 또 태운 불을 끄는 쪽 그런 식으로 또 놀이를 했고요. 편싸움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불이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풍년을 기원하는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점세 행위로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예. 네. 예,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예, 이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태우는 것은 해충을 없애기도 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새 출발을 다짐했던 그런 조상의 슬기로운 생활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쥐불놀이하고 깡통놀이 얘기를 사실은 이렇게 연결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방 이후에 깡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놀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무줄놀이 얘기하면은 이게 몇백 년 해온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고무공장이 191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 군수품 만들지 우리 고무줄놀이 하라고 고무공장 만든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60년대 이후에 70년대 가까이 와서 고무줄 놀이가 아주 창조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성은 좀 짧지만 그것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불놀이랑 깡통놀이랑 연결해도 무난해요. 네. 별 무리는 없어요. 근데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역사가 짧아요. 깡통 돌리기는. 이 깡통이라는 게 너무 귀했고 거기다 아까 고무 같은 게 지금 환경위기 시대에 쓰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옛날에는 너무 귀했어요. 그걸 넣으면 불이 잘 타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고무 조그맣게 태우는 걸 절 보고 그때 깡통놀이 하다가 여기다 화상을 입었어요. 손등에 지금도 여기 자국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딱 튀면 이게 바로 늘어붙어 갖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때 이게 그 상처예요. 깡통 돌릴 때 이런 영광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예. 이색적인 걸 발견했는데요. 예. 그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농어촌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북한 지역의 어린이들은요 밤나무 밑 잔디를 태워서 그 장대로 긴 장대로 밤나무 가지를 두들기면서 놀게 했대요. 북한 지역에서는. 그 이유는 병충해가 이제 떨어져서 불에 타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묵은 가지가 이제 장대를 털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 가지를 나게 하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라진 세시 풍속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편전이라든지 이제 깡통 불놀이를 더불어 이렇게 같이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언해 드려 봅니다. 아, 좋죠. 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정월대보름이라는 게 워낙 큰 행사거든요. 네. 근데 이 정월대보름이라는 행사 전날에 아이들이 중심으로 이 논뚝이나 밭둑을 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놀이 성격이에요. 아이들한테 뭐 해충을 없애느니 뭐 농사의 새 출발을 네, 다지만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냥 해석이고요. 네. 아이들한테는 그 불놀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구경, 물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네. 근데 불놀이가 재밌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즐기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논뚝 태어나가는. 지금은 산불 날까봐 그거 못하게 하죠. 네. 지금 산불 조심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도 매일 도는데 이게 지금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산불이 안 났어요. 왜 네. 그러냐면 아궁이마다 산에 있는 뭐 솔가지도 다 긁어다 떼고 우리가 난방을 하고 그걸로 밥을 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불이 안 나요. 네. 불이 날 건덕지가 없어요. 네. 불 붙일 게 없어요. 다 긁어다 떼서. 그러니까 논뚝 밭둑을 뭐 바람 부는데 태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이 10살까지 경험한 걸로는. 네. 근데 지금은 산에 나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번져서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보름 전날 쥐불놀이를 주로 했는데 딱 전날이라기보다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사실은 현재 세계적인 축제가 이 모습이에요. 네. 네, 축제 전날 아이들이 어떤 노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네. 세계적인 축제들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이 전야제의 흥을 유발하는 이런 전야제 행사를 아이들이 중심으로 했던 게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이렇게 잘 살아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지용제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축제인데 전야제를 아이들이 중심에서 전야제를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용 시인이 우리가 존경하는 지역의 지용 시인이 그 주옥 같은 시들이 다 10대, 20대에 써요. 네. 10대, 20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청년 시기에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만들어진 그 감성을 지금 옥천의 10대, 20대가 또는 조금 더 가서 30대까지 보고 이 청년들이 이 감성을 지금 현재적으로 노래하는 즐기고 품어내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용제가. 네. 지금은 저도 50대지만 지금 이 지용제를 주관하고 끌어가고 향유하는 분들이 더 나이가 자꾸 10년, 20년 더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용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제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정월 보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각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사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짐과 더불어서 내가 즐기는 풍류를 지역과 향유하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향유하면서 살아갈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정월 대보름 놀이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이제 세시풍속이든가 이런 놀이의 과정을 보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예, 그렇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이렇게 인상적인 거고, 지금 이제 진짜 그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1년 12달 가끔씩이라도 1년의 행사들을 만들어서 좀 다시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동 속에서 그런 축제, 작은 단위의 어떤 행사들, 잔치들을 만들고 싶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윤섭 이장님은 오랫동안 지역 그 활동을 하시고 또 안남의 그 문예교실이죠. 어머니 학교를 18년 동안 해오고 계세요. 지역에 글을 배우지 못해서 한이 맺힌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고 봉사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강경희 선생님도 정리의 말씀을 한번 네. 해주실까요? 세시봉속과 또 여러 가지 그 차문화 고전을 보면 예.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차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문화와 또 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이제 풍류로 즐기는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보름 같은 데는 달빛 차회를 저 스스로도 달빛 차회를 좋아하지만 그 하동의 그 강변에서 달빛 차회 축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달빛 차회가 행사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우리도 보름에 그 달집 태우기를 하면서 달빛 차회를 해도 멋진 풍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경미 선생님이 차회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차회는 좀 더 범위가 좀 넓은 거지요. 찻자리가 우리 좀 다소곳하고 좀 간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네네네네.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그 내용과 인원은 상황상마다 다르게 정리가 되겠지만 네. 즐긴다는 맥락에서는 같으니까 뭐 같이 문화를 같이 즐기는 이제 풍류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경미 선생님과 또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우리 농업을 전문으로 농업인으로 살아오시는 우리 송윤섭 이장님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자, 아자쌤에 놀다 보면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본방송이 진행되고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서 3시에 재방송이 됩니다. 다시 듣기는 옥천 FM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앞으로 지역에서 이 게스트로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